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돌아왔죠. 예상 밖의 정말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 내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나요. 좀 간밤에 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참 복이 많구나. 집권 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법원 집권 중후반기 맞습니다. 가서야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극적으로 천운을 맞이하는구나.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이 구군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전율했다. 네. 완전히 감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전된 한 분이 또 있어서 저희가 네.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좀 그분이 듣고. 툭하면 감전되시는 분.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로 방북 특사단 성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제가 지금 김종대 의원하고 같이 장관님 통화 중인데요. 간밤에 이게 꿈인지 의원은 직업이 뭐요? MC요? 국회의원이요? MC 같은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뭐 잘 아시면서. 네, 예. 장관님도 간밤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셨죠? 아니,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 어제 통화한 기자들이 굉장히 흥분돼 계시다고 다들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가지고 흥분하지. 야, 장관님, 근데 어쨌든 이게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989년 11월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세계인에게 주지 않을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최초의 사례 아닙니까? 6.25 전쟁 이후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는 아니고. 네. 나는 그 판문점 회담 얘기를 들으면서 네. 1970년 3월 19일 날 서독의 프랑스 총리가 그 기차를 타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역이 에어프루트 역입니다. 네. 에어프루트 역사에서 동독의 수상 수도포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5월 21일 날 다시 서독의 최초의 역인 카셀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에어프루트 카셀 회담이 이 베를린 본 하다가 결국 이제 통일까지 갔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4차 정상회담은 뭐 통일각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주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절묘한 선택을 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 메뉴를 탁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화를 피격할 수 없는 메뉴를 딱 내놓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의 네.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꺼내놨다. 네. 그러니까 북미 대화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니,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를 먼저 성사시켜줘야 네.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사시키자고 했던 게 네네.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야 될 것이 정상회담인데 네. 정상회담이 되려면 북미 간에 미국 간에 먼저 대화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 카드를 지금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정의용 서훈 특사단한테 내놓은 거예요. 네. 그 4월 말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그럼 그 전에 북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 언제쯤 될까요? 장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날짜까지 맞추면 내가 무슨 뭐 토적 비결도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맞추실 걸로. 아니. 예, 가장 잘 맞추신 분이죠. 네. 4월 중순쯤에서는 그게 돼야 우리가 정상회담을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그 기대 속에 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그 서훈 원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놓을 카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미리 공개하기는 곤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그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뭘까요, 장관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의용 실장이 복선을 깐 이 메시지는 뭐라고 전문가로서 어떤 거라고 좀 짐작을 하십니까? 내가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네.
아까 옆에서 김종대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가장 잘 맞춘다면서 맞춰가지고 그게 나중에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할 얘기하고 같아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김새겠어요. 아니 장관님 좀 틀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조금 예. 틀려도 네. 내가 말하면 상관없어요.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겁나서 말 못해.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 이러시면 정도는 말씀하셔도 또, 예. 예. 시청자들이 지금 다 기대하고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누가 잘 맞추고 안 맞추고 뭐 분석가로서의 평론가로서의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한 미국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특사의 방미 이후에 미국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예.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좋은 반응 또 희망적인 기대로 보시는 것이죠. 예. 네. 근데요, 필살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장관님께서 아침에, 오늘 아침 네, 라디오에서. 아침에, 예. 네. 그 필살기는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장관님. 아니, 글쎄, 바로 그 질문, 조금 전에 질문한 게 바로 그건데. 네. 한 번 더 여쭙는 겁니다. 그거 내놓으면 안 돼. 예. 아쉬움이 큰데 장관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께서 너무 말씀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 이게 무슨 인터뷰 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잘 맞추고 안 맞추게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떻게든지 미국 대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건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미 지금 북한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국방부에서도 미리 우리 대표단 돌아오기 전에 국방부에서 먼저 상당히 좋은 조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쪽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 장관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이제 대북 정책을 많이 일선에서 담당하셨는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스타일의 차이, 어떤 세대 차이 이런 걸 확실히 느끼지 않으세요? 세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김정일 위원장 때는 광폭 정치, 통 큰 정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통 크다기보다는 세심하게 따질 거 따지고 하면서 이 퇴로를 열어놓고 무슨 협상을 하고 하는 식이었었는데, 네. 김정은 시대로 넘어와서는 실질적으로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핵화를 미국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있다. 그다음에 체제 보장만 해주면은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네. 그다음에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자기가 2년도 안 됐는데 2016년 5월달에 열렸던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핵 전파 방지, 그러니까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뒤집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서 전파 방지, 비확산 의무만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얘기고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핑계 대고 트럼프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 대화가 기정사실화되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 보고 이거는 김정일 스타일이 아니라 김일성 스타일이구나. 예. 장관님 근데 조선 간의 격세 유전이 있어요. 네. 조선 간의 격세 유전이 있다. 예. 장관님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손자가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예. 예. 그 할아버지가 돼버리면 손자가 대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거기서 대머리가 왜 나옵니까? 왜 나와? 예.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장관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내 여론이 또 막 출렁이고 있어서요. 보수 언론하고 일본이 지금 강력하게 좀 약간 비판 모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합의가 24년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이득만 취하고 핵 개발은 계속할 거다. 이런 어떤 의심의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보수적 시각에서 말이죠. 24년 전 합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과거에 그 북한이 예, 제네바 합의 얘기하는 거죠. 제네바 합의? 네. 그건 알지도 못하는 소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반대하는 것이 지금 일본인데 네. 불안해하죠. 일본 이른바 저편 패싱. 근데 지금 아베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 상황이 더 심화돼 가지고 저희 자유대 해외 출병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풀려나가고 미국 간의 대화가 되면서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 상황이 지금 매우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일본은 한반도가 불안해야 지금 아베 내각은 한반도가 불안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그 트럼프까지도 상당히 좋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부도 뭐 상당히 희망적이다 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결국은 미국 따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보수 진영이나 야당이 네. 너무 늦어. 트럼프가 그 정도에 트럼프가 그 정도에 얘기했으면 빨리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지. 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무슨 왜 이렇게 봄이 온 줄을 모르고 계속 북풍이 불기를 기다리면 어떡해? 예. 네. 다소 그런 면이 많죠. 예. 그 당이요. 예. 그런데 사실 알 수 없는 기상도가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인데요. 앞으로 몇 가지 좀 난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미일 간의 동맹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거나 잠복적인 어떤 또 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예전의 수준만 되면 예전의 수준으로 되는 건 이해하겠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대고 무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상 못했던 이 카드지. 그러니까 근데 아마 또 이제 또 질문 나올지 모르지만 필살기 질문 나올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센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센 얘기가 뭔지 장관님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장관님? 방송 안 하는 조건에 방송에 안 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건 취재를 해야 되지 인터뷰를 해야 될 그러니까요. 사안이 아닌 것 제가 같아요. 이 조명등이 꺼지면 예. 바로 전화드려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식사 약속 잡고. 그러니까요. 빨리 예. 식사 약속을 잡아야 될 것 해야 같네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쨌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저희가 또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또 말씀을 세게 듣겠습니다. 괜찮겠죠, 장관님? 아니 너무 멀어 그쪽은. 멀어도 나와주시고요. 요즘 몸값이 자꾸 올라가시는 장관님입니다. 역시 새로운 그러니까요. 풍모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관님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의원님 이렇게 더블 MC로 우리가 예. 정세현 장관님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네. 우리 김도영 PD가 전문가 셋이 하는 이런 컨셉 괜찮다,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같이 토크를 해도 네. 저하고는 죽이 잘 맞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세현 장관님이 네. 본인의 목소리에 굉장한 과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요? 얘기하면은 전달력이 좋다, 카리스마가 좋다 있다. 이렇게 네.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에 이제 제가 좋은 그 반주가 됩니다. 예, 목소리 컬러가 예. 그럴 수 있겠죠. 두 분이 잘 그렇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의원님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필살기. 정세현 장관님 말씀 안 하시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예, 상위권 전문가. 예. 근데 작년, 재작년 예측이 예. 하도 많이 틀려서 예. 제가 괜찮아요. 분석하는 건 안 예. 맞는다는 걸 전제로 네.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제 근데 김준영 교수님도 나와서 다 틀릴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거의 맞았어요. 예, 그런데 김준영 교수님도 낮에 정의당 간담회에서는 네. 이 정도 예상은 못 하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김준영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자주 다녔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대미 네. 접촉 통로였어요. 네. 그런데도 요직엔 발탁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이. 주변에 예. 이 뉴스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준영 교수를 비롯해서 이 정권과 가까운 비교적 관변학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조차 네. 예상 못했던 일임에 분명하고 예. 희망사항이라면 네. 한미연합 훈련하는 거 봐가면서 핵미사일 시험은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런 핵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 정도 받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예, 이거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라토리엄 그냥 정도가 아니라 그 그냥 두 단계 위에 그러니까요. 거. 예. 비핵화가 나왔고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도 4월 말이 웬 말입니까? 4월 말이. 4월 말이 웬 말입니까? 네. 예. 그래서 그 4월 말이면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할 무렵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그 직전이죠.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재인 정부에 저는 대박이 터졌다. 문재인 정부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다. 아니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의 대박인 거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 한반도 자유한국당도 평화체제가 같이 축하를 해야 그러니까요. 마땅한데 아닌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성과를 나눠 가지면 더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여당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아, 안타깝네요. 예. 예. 자, 그게 그래서 필살기는 무엇인가는 의원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예. 이 평양의 특사단이 간 것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네. 단독. 예, 단독입니다. 단독 나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단독. 구체적으로 밝혀드릴게요. 서훈 국정원장이. 아, 서훈 국정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이 정부 내에서 이 외교안보 관계자들하고 준비 모임이 있었나 봐요. 예. 그때 이미 특사 그 결과는 장단컨대 기대해도 좋다. 오. 기대해도 좋다. 이 말을 이미 했고 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네. 이번 특사는 모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을거지하러 가는 거다. 추수하러 가는 거다고 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문제는 네. 그 이전에 이미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정상회담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해올 거라는 것을 네. 미리 알고 그것을 일종에 가서 확인받아오러 보내는 특사란 말입니다. 협상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밑대화로 이미 끝난 얘기였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확인한 거예요. 잠깐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이 이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아니 언제인 그 얘기를 건가요? 내가 구체적으로 평창올림픽. 밝히면 여러 이거 사람 좀- 다쳐요. 그런데 여러 사람- 올라가기 직전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올라가기 직전에. 예, 평양에 가기 직전에. 이 워딩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추수하러 가는 거다. 요 얘기는 내가 한 거고. 요 얘기.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예. 어,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특사단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북에 가는 특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네. 있었다. 요것이 예. 어제 결과를 보고 어찌된 일인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김종대 의원님, 사이다 의원, 벌써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지금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정말 감격스럽다. 이런 시민들의 예. 응원 메시지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통일로 가는 길일까요? 최소한 이 정도 왔으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네. 북미 수교까지 예. 고. 갈 길이 멉니다. 우리한테는 네. 한때는 통일 또 네. 평화 체제 이런 어떤 그 이상적인 이미지를 항상 머릿속에서 단 한시도 네. 우리는 잊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과정으로서 보면은 네. 일단은 통일로 가기 전에는 평화 상태, 평화 체제 이전에 우선 평화 상태가 중요한 건데 네.
그것은 제가 변형된 쌍중단이라고 맞습니다. 이 프로에서도 말씀드린 바 말씀해 있어요. 주셨어요. 예. 북한의 도발 중지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더 강도를 높이지 않는 것.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쌍중단의 프레임은 작동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단지 그 용어가 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사실상 그것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차적 대화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컴퓨터 사면 먼저 포맷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 깔아야지. 네. 버퍼링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네. 또는 북미 수교 문제는 네. 이거는 최고의 어떤 전략적 의제이자 예. 국가의 최고의 통치 행위고 네. 주권의 최정점에서 꼭지점에서 나오는 아젠다들이에요. 그것은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네. 말하자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평화 국가로 네. 이렇게 어떤 그 바뀌는 정체성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최종적 결과 내지는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것을 먼저 그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좌절과 또 인내와 어떤 기다림에 이런 어떤 그 시간들을 자칫하면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북미 대화는 네.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의 핵심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국이 훌륭하게 지금 평화 교량 국가로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결자 해지, 예. 북한과 미국이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니까 예. 이거를 성급하게 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면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불을 달궈서 예. 밥이 뜸이 들어야지 자꾸 이놈이 와서 소뚜껑 열어보고 저놈이 와서 소뚜껑 열어보고 하면 잘 되던 밥이 맞아요. 설익어. 설익어 삼층밥이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봐서 알아 밥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저는 이번에 어떤 걸 느꼈냐면요.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부부장이 왔잖아요. 그때 네. 이제 파란색 파일 갖고 왔는데 거기 국무위원장 명의로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신우이 올케가 여기 보면 같이 앉아 있잖아요. 난 저 장면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장면이. 저기 예. 보면은 리설주 여사가 됐어요. 동지에서. 여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를 좀 정상 국가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미치광이 또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그 로켓맨 막 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예.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던 국가로 우리를 좀 정상 국가로 대접해줘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강렬하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죠. 미국이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아니야, 그죠? 아, 패밀리. 예, 그래서 네. 이방카 딸이 네. 백악관 고문을 하고 사위도 하고 그건 좀 이상해.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왜 왕의 친인척과 훈구 대신들 간에 싸우죠. 밤낮 싸우던데 백악관이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그러네. 예, 그런데 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은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고 네. 그 옆에 리설주 그렇죠. 여사라고 칭하는 네. 예. 이제 북한의 퍼스트 레이더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올케지. 올케지. 그리고 올케 그 한나 건너뛰어 서훈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김여정이 있는데 여기가 신우 아니야. 신우죠. 신우. 그러니까 신우 올케가 이렇게 신우 모여가지고 올케가. 국가의 중대사를 얘기하는 거. 이게 백두 혈통, 이제 백두 패밀리의 어떤 그 가정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매력 공세라고 얘기하는 매력 공세? 여인을 통한 온화한 이미지를 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성들끼리는 본래 전쟁을 안 하잖아요. 인류 고고학적으로 모계 사회끼리 전쟁을 잘 했다는 안 기록이 하죠. 없어요. 그 평화를 사랑해요. 말로 싸워 주로. 주먹으로 안 싸우고. 남자들은 말로 할 걸 주로 주먹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은 원래 그 남성적 문화의 산물이죠. 네. 그런데 여성을 통해 가지고 부드러운 포용력, 그다음에 여성들이 대화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 잘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네. 유능한 여성 로비스트를 대북 전선에 하나 배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죠 이미. 대북 전선에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정의당 당원 따님도 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 소속인데 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비선 라인이죠. 아. 따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선 라인이야. 예. 자, 어쨌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통일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지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같이 사는, 그러니까 네. 평화로 공존하는 시스템, 네. 뭐 이런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최근에 정치권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네. 두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한 지붕 두 가족.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하고 일국가 이체제. 예,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 유사한 대화가 두 개 열리고 있다고 제가 유사한 대화. 당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국가의 두 체제,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형태의 공존의 질서, 네. 또 평화를 향한 어떤 그 번영의 어떤 제도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그 고정관념은 체제가 다른 두 국가 또는 두 체제는 네.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비관론에서 네. 역사를 조망해 왔고 그것이 마음의 사고에 습관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현실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 질서는 사실은 두 체제 한 국가 내지는 국가 연합, 더 나아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은 되지 않았으나 네.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서의 교류 협력 지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콘텐츠로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콘텐츠로. 뿌려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도 정치 군사, 즉 핵 문제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 깔딱고개, 깔딱고개는 넘고 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의 남북한 간의 다자 간의 의제화되는 것, 테이블 위로만 네. 올려오면 이젠 대화에 안 나올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때 바로 평양은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네. 교량. 북한은 네. 세계 속으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네. 꿈꾸는 찬란한 비전입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어떤 건지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쫙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의원님 출연하시니까 확실히 댓글이 엄청 쏟아지는데 네. 금강산 여행 넘어 평양 여행도 가고 싶다. 그리고 예, 또 이건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운도 실력이 있는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 평양 여행 올해 안에 가능하게 김종대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마음에 그러나 안 드세요?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평양의 특사단이 갔다 와서 이제 네. 발표한 예. 이걸 통해서 바로 그 순간 네. 우리의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핵 문제가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되나? 이랬을 때 우리의 평화 개념은 지키는 평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핵 문제도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 특사단의 합의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이제는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만드는 평화구나. 피스메이킹. 피스메이킹.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 예. 이제 지키는 평화는 한계에 도달했다. 아무리 한미 군사 연습하고 전략 자산 갖다 놓고 사드도 갖다 놓고 무슨 전술핵도 갖다 놓고 핵잠수함 갖다 놓고 항공모함 3대씩 와 있고 이런다고 평화가 지켜졌느냐? 네. 소극적으로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적극적 그러니까 평화. 지키는 평화의 임계 상황을 네. 전 국민이 체험하면서 이제 출구는 만드는 평화다. 만드는 평화다. 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해밍웨이가 얘기했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만 네. 자칫 잘못 관리를 잘해. 다루면 예. 그냥 깨져버리는 깨지는 유리그릇이다. 예. 이랬거든요. 예. 그런 만큼 만든다고 했을 때 예. 우리가 갈등을 창조적이고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역량과 네. 뛰어난 통찰력, 그다음에 굳은 신념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혁신할 때라고 봅니다. 네. 외교안보 진영의 전략가들을 더 보강하고 우리가 4대 강국을 견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진영을 잘 갖춰서 운전사론도 그만 조장해라. 운전자로. 아니 네. 해외 여행 가면 운전만 해주면은
재미가 없어요. 네. 사진도 찍어주고 가이드? 설명도 하고 네. 그러면서 식당도 잘 모시고 가는 네. 종합 그래서, 마스터 플랜. 종합적인 운전자를 넘어서 종합적인 가이드로 가이드로 간다. 간다. 예. 안내자, 촉진자, 네. 즉 영어로 퍼실리에이터가 된다. 퍼실리에이터. 퍼실리에이터가 된다. 퍼실리에이터라고 그런데 발음하기도 참 이제는 어려워. 운전자로내도 나는 만족 못해. 알겠습니다. 운전만 잘해 뭐 할 거야. 더 올라가자. 재밌는 것까지 해줘야 네.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아주 그 궁금증이 그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방송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네. 그분은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네. 군사 안보를 관리했던 네. 그 제3의 인물은 누구냐? 어. 라는 건데요. 그 얘기하고 같이 엮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새로 확인된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죠. 아, 단독 나옵니까? 단독? 예. 네, 네. 단독. 네. 항상 이 방송은 저한테 압박감을 많이 주시는데 지난주에 네. 확인해 본 이게 바로 결과 시청률을 올리는 묘미입니다. 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예. 네. 그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서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업체로부터 상당한 수준 8만 달러에 달하는 편의와 양흥을 제공받았다. 네. 이걸로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8만 달러를 스폰서한 사람은 국내 철강 회사의 대표였다. 연합철. 네. 그런데 그 철강 회사의 스폰서를 대표를 김관진 장관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네. 바로 네. 그 김관진 장관을 통해서 군공사를 수시로 수주하고 네. 건설 브로커 노릇을 했던 이모 씨였다. 네. 이 이모 씨를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장경옥 기무사령관이 건드렸어요. 건드렸다는 게 뭔가요? 김관진 장관 백을 믿고 건설 브로커가 설치고 있고 군공사를 수주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청와대 보고서를 썼다가 네. 이 보고서가 김관진 장관한테 들어가서. 그 입수되는 예, 바람에 예. 김관진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칩니다. 친민. 그렇죠. 그때 문제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모 씨인데 이모 씨. 이 이모 씨가 바로 철강회사를 끌어들여서 김관진 네. 장관을 스폰하게 만든 당사자가 브로커. 이겁니다. 네. 예. 당사자예요. 예.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모 씨의 실명은 뭡니까? 이모 씨라고 여기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아는데 내가 네. 그분이 이제 조사에 들어갈 때쯤 알려드릴게요. 검찰 조사? 예. 아, 아니 뭐 어디 조사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예.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런 김관진 장관의 인물 검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목을 건드렸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사하지 못했다. 기무사령관도 모가지 날라갔다. 네. 예. 그랬는데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이모 씨가 네. 다름 아니라 육사에서 중령으로 예편한 예비역 장교고 네. 그 동기생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예. 이런 선배들을 예우를 하고 또 저기 그러면서 차기의 장관감을 이렇게 미리 보험을 들듯이 네. 예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브로커인데 네. 이분이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라 네. 내가 아는 사성 장군 아주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이런 분들도 스폰서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예비역 뭐 하는 사회의 사람입니까? 큰 이 손이다. 사람 예비역 사회 큰 손 이모 큰 씨. 손이다. 예. 이모 씨가. 예. 그래서 김관진 장관은 이 예비역 사회에서 뭐 선배들 용돈도 잘 줘, 어디 또 뭐 해외여행도 네. 시켜줘, 편의도 봐줘, 이런 후배들 신세지는 걸로 자연스럽게 예. 그 모임의 이합집산 질서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모 씨는 누구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현역 군인 예. 또 그 각 군인 공제회, 예. 재향군인회 예. 등등과 같은 예. 우리나라의 거의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예. 큰 예비역 집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라키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로키드 마틴. 예. 박근혜 정부 때 날아다니는 무기는 다 다 로키드 마틴 거를 썼다는 말씀드렸고 거죠. 예. 우리나라 당시에 1년 무기 구입비보다 많은 돈을 네. 로키드 마틴 한 회사가 가져갔다. 그렇죠. 예. 몰아주기. 예, 거의 독점 기업이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안보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틀어주고 있는 그런 미국의 1위 방산업체 네. 락히드 마틴인데 세 갈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 F-35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던 박근혜 대통령이 네. 어느 날 갑자기 록히드 마틴 제품으로 경도되게 된 예. 요인은 세 갈래를 통해서 있는데 첫째는 정부 라인. 그렇죠. 그거는 척해이글 국방장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예.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 압력이 그렇죠. 존재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전직 관리 윌리엄 코헨이라는 전 국방장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전 국방장관이 한국에 아는 사람 좀 많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락히드에 직접 고용돼서 우리로 치면 자기가 아예 전관예우 같은 거군요. 로비스트 업체를 만들어서 록히드로부터 용역 수주를 하고 돈을 받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아는 그 정부의 전현직 라인들을 네. 움직여 청와대까지 움직이는 이런 어떤 그 전직 관리 로비스트 업체. 예. 그다음에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업체는 록히드하고 이전에 거래 관계가 다소 있었던 그렇죠. 업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간 순수 로비. 민간 순수로비. 저기 또 문고리 권력이나 예. 그 제가 정우성 비서관 정호성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하셨죠. 예. 그런 그룹이나 예. 아니면은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예. 무기 구매에 깊숙이 관여하도록 또는 관심을 갖도록 예. 이렇게 이제 유도한 그룹. 네. 이건 순수 민간인데 예. 제가 전에 이걸 좀 밝히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때 장 기자가 린다 김 회장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린다 그러니까, 김이에요? 예. 근데 이분 감옥 간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옥 가 있을 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니까 이분은 나오신 거지 이제 맞교대를 하신 거예요. 형기가 끝나서 나온 물론 거예요. 제목은 달라요. 제목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형기를 예. 맞췄어요. 예. 마약으로 마약이죠. 썼어요. 예. 그런데 예. 이분은 타고난 사업가고 로비스트 아닙니까? 예. 린다기 예. 씨가. 예. 그래서 마침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갔기 때문에 최근 2년간은 접촉이 없었겠지. 예. 그런데 특검이 예. 최순실 게이트로 한참 특검이 이제 발족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교도소로 예. 린다 김을 만나러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면회를 했어요, 린다 김을? 면회를 예. 몇 번 신청했는데 린다 김이 거절합니다. 아. 조사를 안 받겠다, 예. 진술 못 하겠다고 하면서 예. 묵비권을 행사하죠. 그런데 그 특검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린다 김으로부터 직접 진술은 못 받았는데 당시 특검의 조사 내용은 네. 무기에 직접 뛰어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린다 김이 역할한 건 확인되지가 않았고 네. 다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은 맞다. 아, 린다 김과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의 상당히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예. 관련된 내용은 나눴을 개연성? 개연성까지는 확인을 안 해줬어요. 에이. 예, 그런데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친밀감, 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 맞다. 이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린다가 마약 사범으로 형을 살기 이전에 네. 린다 김이 그 락히드 마틴하고 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예, 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비스트 계약은 맺은 거예요. 아.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충분히 락히드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하기에는 아.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미수네, 미수.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뒤로 한 서너 번, 예. 이런 정도 청와대에서 접촉을 한 걸로. 아, 일단은 린다 김이. 예. 무기 관련해서. 그거는 무기 관련이라고는 제가 딱히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대통령이 수시로 네. 그 이쪽 분야의 자문을 받았던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린다 김으로부터 로비 상당한 관련된 예.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 정도로 둘이 가까웠다는 거. 예, 이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3의 인물은 린다 김이 맞다는 건가요? 플러스 로비? 알파. 플러스 알파? 예. 그러니까 이게 다음 시간 또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네. 느껴지시는 이유는 네.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은 다 뛰어들어요. 이 원래 원래 당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한 명의 네. 중요한 비서관, 저번에 제가 정호성 예, 비서관을 예, 예,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예. 제3의 비서관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비서관이 또 존재. 야. 저 라키드 무기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보잉사로 F-15가 된 걸 뒤집어서 35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예. 청와대 비서관이 존재한다는 야,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15초, 13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극도 거의 아니고 드라마 연속극이에요. 다음 연속극도 시간에 아니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또 이제 또 질문 나올지 모르지만 필살기 질문 나올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센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센 얘기가 뭔지 장관님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장관님? 방송 안 하는 조건에 방송에 안 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건 취재를 해야 되지 인터뷰를 해야 될 그러니까요. 사안이 아닌 것 제가 같아요. 이 조명등이 꺼지면 예. 바로 전화드려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식사 약속 잡고. 그러니까 빨리 예. 식사 약속을 잡아야 될 것 해야 같네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쨌든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저희가 또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또 말씀을 세게 듣겠습니다. 괜찮겠죠, 장관님? 너무 멀어 그쪽은. 멀어도 나와주시고요. 요즘 몸값이 자꾸 올라가시는 장관님입니다. 역시 새로운 그러니까요. 풍모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관님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의원님 이렇게 더블 MC로 우리가 정세현 장관님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네. 우리 그 김도영 PD가 전문가 셋이 하는 이런 컨셉 괜찮다,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같이 토크를 해도 네. 저하고는 죽이 잘 맞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 정세현 장관님이 네. 본인의 목소리에 굉장한 과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요? 얘기하면은 전달력이 좋다, 카리스마가 좋다 있다. 이렇게 네.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에 이제 제가 좋은 그 반주가 됩니다. 목소리 컬러가 그럴 수 있겠죠. 두 분이 잘 그렇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의원님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필살기. 정세현 장관님 말씀 안 하시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상위권 전문가. 근데 작년, 재작년 예측이 하도 많이 틀려서 제가 괜찮아요. 분석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걸 전제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제 김준영 교수님도 나와서 다 틀릴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김준영 교수님도 낮에 정의당 간담회에서는 이 정도 예상은 못 하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데 김준영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자주 다녔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 자문위원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대미 접촉 통로였어요. 그런데도 요직엔 발탁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이 뉴스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영 교수를 비롯해서 이 정권과 가까운 비교적 관변학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조차 예상 못했던 일임에 분명하고 희망사항이라면 한미연합 훈련하는 거 봐가면서 핵미사일 시험은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런 핵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 정도 받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이거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라토리엄 정도가 아니라 그 두 단계 위에 거 비핵화가 나왔고 정상회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도 4월 말이 웬 말입니까? 4월 말이. 4월 말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그 4월 1일 말이면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런가요? 이제 그 직전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재인 정부에 저는 대박이 터졌다. 문재인 정부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다. 아니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박이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박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 자유한국당도 평화체제가- 같이 축하를 해야 그러니까요. 마땅한데 아닌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성과를 나눠 가지면 더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여당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아, 안타깝네요. 예. 예. 자, 그게 그래서 필살기는 무엇인가는 의원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예. 이 평양의 특사단이 간 것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네. 단독. 예, 단독입니다. 단독 나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단독. 구체적으로 밝혀드릴게요. 서훈 국정원장이. 아, 서훈 국정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이 정부 내에서 이 외교안보 관계자들하고 준비 모임이 있었나 봐요. 예. 그때 이미 특사 그 결과는 장단컨대 기대해도 좋다. 오. 기대해도 좋다. 이 말을 이미 했고, 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네. 이번 특사는 모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을거지 하러 가는 거다. 추수하러 가는 거다고 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문제는 네. 그 이전에 이미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정상회담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해올 거라는 것을 네. 미리 알고 그것을 일종에 가서 확인받아오러 보내는 특사란 말입니다. 협상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밑대화로 이미 끝난 얘기였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확인한 거예요. 잠깐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이 이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아니, 언제인 그 얘기를 건가요? 내가 구체적으로 평창올림픽. 밝히면 여러 이거 사람 좀- 다쳐요. 그런데 여러 사람- 올라가기 직전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올라가기 직전에 예, 평양에 가기 직전에. 이 워딩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추수하러 가는 거다. 요 얘기는 내가 한 거고. 요 얘기-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예.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특사단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북에 가는 특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네. 있었다. 요것이 예. 어제 결과를 보고 어찌된 일인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김종대 의원님, 사이다 의원, 벌써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지금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정말 감격스럽다. 이런 시민들의 예. 응원 메시지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통일로 가는 길일까요? 최소한 이 정도 왔으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네. 북미 수교까지 예. 고. 갈 길이 멉니다. 우리한테는 네. 한때는 통일 또 네. 평화 체제 이런 비관론에서 네. 역사를 조망해 왔고 그것이 마음에 사고에 습관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현실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 질서는 사실은 두 체제 한 국가 내지는 국가 연합, 더 나아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은 되지 않았으나 네.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서의 교류 협력 지향.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콘텐츠로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콘텐츠로. 뿌려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도 정치 군사, 즉 핵 문제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 깔딱고개, 깔딱고개는 넘고 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에 남북한 간에 다자 간에 의제화되는 것, 테이블 위로만 네. 올려오면 이젠 대화에 안 나올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때 바로 평양은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네. 교량. 북한은 네. 세계 속으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네. 꿈꾸는 찬란한 비전입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어떤 건지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쫙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의원님 출연하시니까 확실히 댓글이 엄청 쏟아지는데 네. 금강산 여행 넘어 평양 여행도 가고 싶다. 그리고 예, 또 이건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운도 실력이 있는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 평양 여행 올해 안에 가능하게 김종대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마음에 그러나 드세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평양의 특사단이 갔다 와서 이제 네. 발표한 예. 이걸 통해서 바로 그 순간 네. 우리의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핵 문제가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되나? 이랬을 때 우리의 평화 개념은 지키는 평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핵 문제도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 특사단의 합의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이제는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만드는 평화구나. 피스메이킹. 피스메이킹.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 예. 이제 지키는 평화는 한계에 도달했다. 아무리 한미 군사 연습하고 전략 자산 갖다 놓고 사드도 갖다 놓고 무슨 전술핵도 갖다 놓고 핵잠수함 갖다 놓고 항공모함 3대씩 와 있고 이런다고 평화가 지켜졌느냐? 네. 소극적으로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적극적 그러니까 평화. 지키는 평화의 임계 상황을 네. 전 국민이 체험하면서 이제 출구는 만드는 평화다. 만드는 평화다. 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해밍웨이가 얘기했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다.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만 네. 자칫 잘못 관리를 잘해. 다루면 예. 그냥 깨져버리는 깨지는 유리그릇이다. 예. 이랬거든요. 예. 그런 만큼 만든다고 했을 때 예. 우리가 갈등을 창조적이고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역량과 네. 뛰어난 통찰력, 그다음에 굳은 신념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혁신할 때라고 봅니다. 네. 외교안보 진영의 전략가들을 더 보강하고 우리가 4대 강국을 견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진영을 잘 갖춰서 운전사론도 그만 주장해라. 운전자로. 아니 네. 해외 여행 가면 운전만 해주면은 재미가 없어요. 네. 사진도 찍어주고 가이드? 설명도 하고 네. 그러면서 식당도 잘 모시고 가는 네. 종합 그래서, 마스터 플랜. 종합적인 운전자를 넘어서 종합적인 가이드로 간다. 가이드로 간다. 예. 안내자, 촉진자, 네. 즉 영어로 퍼실리에이터가 된다. 퍼실리에이터. 퍼실리에이터가 된다. 퍼실리에이터라고 그래서 발음하기도 참 이제는 어려워. 운전자론해도 나는 만족 못해. 알겠습니다. 운전만 잘해 뭐 할 거야. 더 올라가자. 재밌는 것까지 해줘야 네.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주 그 궁금증이 그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방송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네. 그분은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네. 군사 안보를 관리했던 네. 그 제3의 인물은 누구냐? 어. 라는 건데요. 그 얘기하고 같이 엮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새로 확인된 사실만 먼저 말씀드리죠. 단독 나옵니까? 단독? 예. 네, 네. 단독. 네. 항상 이 방송은 저한테 압박감을 많이 주시는데 지난주에 네. 확인해 본 이게 바로 결과 시청률을 올리는 묘미입니다. 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예. 네. 그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서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업체로부터 상당한 수준 8만 달러에 달하는 편의와 양흥을 제공받았다. 네. 이걸로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8만 달러를 스폰서한 사람은 국내 철강 회사의 대표였다. 연합차. 네. 그런데 그 철강 회사의 스폰서를 대표를 김관진 장관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네. 바로 네. 그 김관진 장관을 통해서 군공사를 수시로 수주하고 네. 건설 브로커 노릇을 했던 이모 씨였다. 네. 이 이모 씨를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장경옥 기무사령관이 건드렸어요. 건드렸다는 게 뭔가요? 김관진 장관 백을 믿고 건설 브로커가 설치고 있고 군공사를 수주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청와대 보고서를 썼다가 네. 이 보고서가 김관진 장관한테 네. 들어가서. 그 입수되는 예, 바람에 예. 김관진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칩니다. 친민. 그렇죠. 그때 문제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모 씨인데 이모 씨. 이 이모 씨가 바로 철강회사를 끌어들여서 김관진 네. 장관을 스폰하게 만든 당사자가 브로커. 이겁니다. 네. 예. 당사자예요. 예.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모 씨 저여쭙는 겁니다. 그거 내놓으면 안 돼. 예, 아쉬움이 예. 큰데 장관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께서 너무 말씀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 이게 무슨 뭐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잘 맞추고 안 맞추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어떻게든지 미국 대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건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미 지금 북한이 상당히 그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네. 국방부에서도 미리 회담 우리 대표단 돌아오기 전에 국방부에서 먼저 상당히 좋은 조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쪽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 장관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이제 대북 정책을 많이 일선에서 담당하셨는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스타일의 차이, 어떤 세대 차이 이런 걸 확실히 느끼지 않으세요? 세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김정일 위원장 때는 뭐 광폭 정치, 뭐 통큰 정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통 크다기보다는 세심하게 따질 거 따지고 하면서 이 퇴로를 열어놓고 무슨 협상을 하고 하는 식이었었는데 네. 김정은 시대로 넘어와서는 실질적으로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핵화를 미국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있다. 그다음에 체제 보장만 해주면은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네. 그다음에 비핵화는 선대 유헌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자기가 2년도 안 됐는데 2016년 5월달에 열렸던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핵 전파 방지, 그러니까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뒤집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서 전파 방지, 비확산 의무만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얘기고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비핵화는 선대 유헌이다 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핑계 대고 트럼프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 대화가 기정사실화되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 보고 이거는 김정일 스타일이 아니라 김일성 스타일이구나. 예. 장관님 근데 그러니까 조선 간의 격세 유전이 있어요. 네. 조선 간의 격세 유전이 있다. 예. 근데 장관님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손자가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예. 그 할아버지가 돼버리면 손자가 돼버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대머리가 왜 나옵니까? 왜 나와?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장관님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내 여론이 또 막 출렁이고 있어서요. 보수 언론하고 일본이 지금 강력하게 좀 약간 비판 모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합의가 24년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이득만 취하고 핵 개발은 계속할 거다. 이런 어떤 의심의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보수적 시각에서 말이죠. 24년 전 합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과거에 그 북한이 제네바 합의 얘기하는 거죠. 94년 제네바 합의? 네. 그건 알지도 못하는 소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반대하는 것이 지금 일본인데 네. 불안해하죠. 일본 이른바 저편 패싱. 근데 지금 아베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 상황이 더 심화돼 가지고 저희 자유대 해외 출병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풀려나가고 미국 간의 대화가 되면서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 상황이 지금 매우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일본은 한반도가 지금 아베 내각은 한반도가 불안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까지도 상당히 좋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부도 뭐 상당히 희망적이다 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결국은 미국 따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보수 진영이나 야당이 네. 너무 늦어.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빨리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지. 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무슨 왜 이렇게
봄이 온 줄을 모르고 계속 북풍이 불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예. 네. 다소 그런 면이 많죠. 예. 그 당이요. 예. 그런데 사실 알 수 없는 기상도가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인데요. 앞으로 몇 가지 좀 난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미일 간의 동맹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거나 잠복적인 어떤 또 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예년의 수준만 되면 예전의 수준으로 되는 건 이해하겠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대고 무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상 못했던 이 카드지. 어떤 그 이상적인 네. 이미지를 항상 머릿속에서 단 한시도 네. 우리는 잊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과정으로서 보면은 네. 일단은 통일로 가기 전에는 평화 상태, 평화 체제 이전에 우선 평화 상태가 중요한 건데 네. 그것은 제가 변형된 쌍중단이라고 맞습니다. 이 프로에서도 말씀드린 바 말씀해 있어요. 주셨어요. 예. 북한의 도발 중지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더 강도를 높이지 않는 네, 것.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쌍중단의 프레임은 작동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단지 그 용어가 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서 네. 그렇지 사실상 그것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차적 대화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컴퓨터 사면 먼저 포맷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 깔아야지. 네. 버퍼링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네. 또는 북미 수교 문제는 네. 이거는 최고의 어떤 전략적 의제이자 예. 국가의 최고의 통치 행위고 네. 주권의 최정점에서 꼭지점에서 나오는 아젠다들이에요. 그것은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네. 말하자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평화 국가로 네. 이렇게 어떤 그 바뀌는 정체성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최종적 결과 내지는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것을 먼저 그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좌절과 또 인내와 어떤 기다림의 이런 어떤 그 시간들을 자칫하면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북미 대화는 네.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의 핵심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국이 훌륭하게 지금 평화 교량 국가로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결자 해지, 예. 북한과 미국이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니까 예. 이거를 성급하게 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면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불을 달궈서 예. 밥이 뜸이 들어야지 자꾸 이놈이 와서 소뚜껑 열어보고 저놈이 와서 소뚜껑 열어보고 하면 잘 되던 밥이 맞아요. 설익어. 설익어 삼층밥이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봐서 알아 밥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저는 이번에 어떤 걸 느꼈냐면요.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부부장이 왔잖아요. 그때 네. 이제 파란색 파일 갖고 왔는데 거기 국무위원장 명의로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신우이 올케가 여기 보면 같이 앉아 있잖아요. 난 저 장면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장면이. 저기 예. 보면은 리설주 여사가 됐어요. 동지에서. 여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를 좀 정상 국가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미치광이 또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그 로켓맨 막 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예.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던 국가로 우리를 좀 정상 국가로 대접해줘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강렬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죠. 미국이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아니야, 그죠? 패밀리. 예, 그래서 네. 이방카 딸이 네. 백악관 고문을 하고 사위도 하고 그건 좀 이상해.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왜 왕의 친인척과 훈구 대신들 간에 싸우죠. 밤낮 싸우던데 백악관이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그러네. 예, 그런데 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은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고 네. 그 옆에 리설주 그렇죠. 여사라고 칭하는 네. 예. 이제 북한의 퍼스트 레이더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여기가 올케지. 올케지. 그리고 올케 언니. 그 하나 건너뛰어 서훈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김여정이 있는데
네. 여기가 신우 아니야. 신우죠, 신우. 그러니까 신우 올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올케가. 국가의 중대사를 얘기하는 거. 이게 백두 혈통, 이제 백두 패밀리의 어떤 그 가정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매력 공세라고 얘기하는 매력 공세? 저기 여인을 통한 온화한 이미지를 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성들끼리는 본래 전쟁을 안 하잖아요. 인류 고고학적으로 모계 사회끼리 전쟁을 잘 했던 안 기록이 하죠. 없어요. 예. 그 평화를 사랑해요. 말로 싸워 주로. 예, 주먹으로 안 싸우고 남자들은 말로 할 걸 주로 주먹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원래 그 남성적 문화의 산물이죠. 네. 그런데 여성을 통해 가지고 부드러운 포용력, 그다음에 여성들이 대화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 잘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네. 유능한 여성 로비스트를 대북 전선에 하나 배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죠 이미 대북 전선에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정의당 당원 따님도 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 소속인데 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비선 라인이죠. 따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선 예. 라인이야. 예. 예. 자, 어쨌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통일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지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같이 사는, 그러니까 네. 평화로 공존하는 시스템, 네. 뭐 이런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꾸 예, 이렇게 최근에 정치권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네. 두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한 지붕 두 가족.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하고 일국가 이체제. 예, 정의당하고 예, 민주평화당 그렇게 그래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동 저는 교섭단체 그 유사한 대화가 두 개 열리고 있다고 제가 유사한 대화. 예. 당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과의 두 체제,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형태의 공존의 질서, 네. 또 평화를 향한 어떤 그 번영의 어떤 제도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그 고정관념은 체제가 다른 두 국가 또는 두 체제는 네.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돌아왔죠. 예상 밖의 정말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 내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엄청나요. 전 간밤에 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참 복이 많구나. 집권 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집권 중후반기 맞습니다. 가서야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극적으로 천운을 맞이하는구나.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이 구군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전율했다. 네. 완전히 감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감전된 한 분이 또 있어서 저희가 네.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좀 그분이 듣고 툭하면 감전되시는 분.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로 방북 특사단 성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제가 지금 김종대 의원하고 같이 장관님 통화 중인데요. 간밤에 이게 꿈인지 의원은 직업이 뭐요? MC요? 국회의원이요? MC 같은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뭐 잘 아시면서. 예, 예. 장관님도 간밤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셨죠? 아니,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 어제 통화한 기자들이 굉장히 흥분돼 계시다고 다들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가 흥분하지. 야, 장관님, 근데 어쨌든 이게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989년 11월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세계인에게 주지 않을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최초의 사례 아닙니까? 6.25 전쟁 이후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는 아니고 네. 나는 그 판문점 회담 얘기를 들으면서 네. 1970년 3월 19일 날 서독의 프랑스 총리가 그 기차를 타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역이 에어프루트 역입니다. 네. 에어프루트 역사에서 동독의 수상 수도포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5월 21일 날 다시 서독의 최초의 역인 카셀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에어프루트 카셀 회담이
이 베를린 본 하다가 결국 이제 통일까지 갔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4차 정상회담은 뭐 통일각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주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절묘한 근데 선택을 그보다- 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 메뉴를 탁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화를 피켓할 수 없는 메뉴를 딱 내놓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의 네.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꺼내놨다. 네. 그러니까 북미 이거- 대화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니, 이제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를 먼저 성사시켜줘야 네.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사시키자고 했던 게 네네.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야 될 것이 정상회담인데 네. 정상회담이 되려면 북미 간에 미국 간에 먼저 대화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 카드를 지금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정의용 서훈 특사단한테 내놓은 거예요. 네. 그 4월 말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그럼 그 전에 북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 언제쯤 될까요? 장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날짜까지 맞추면 내가 무슨 뭐 토적 비결도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맞추실 걸로. 아니. 예, 가장 잘 맞추신 우와. 분이죠. 예. 4월 중순쯤에서는 그게 돼야 우리가 정상회담을 그래도 국민적 지지와 그 기대 속에 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그 서훈 원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놓을 카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미리 공개하기는 곤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그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뭘까요, 그때는 장관님?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의용 실장이 복선을 깐 이 메시지는 뭐라고, 전문가로서 어떤 거라고 좀 짐작을 하십니까? 내가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네. 아까 옆에서 김용대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가장 잘 맞춘다면서 맞춰가지고 그게 나중에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할 얘기하고 같아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김새겠어요. 아니 장관님 좀 틀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조금 예. 틀려도 네. 내가 말하면 상관없어요.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겁나서 말 못해.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이러시면 말씀하셔도 또, 예. 시청자들이 지금 다 기대하고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누가 잘 맞추고 안 맞추고 뭐 분석가로서의 평론가로서의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말 미국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특사의 방미 이후에 미국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예.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좋은 반응 또 희망적인 기대로 보시는 것이죠. 예. 네. 근데요, 필살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예. 그 필살기는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장관님. 아니, 글쎄, 바로 그 질문, 조금 전에 질문한 게 바로 그건데. 네. 한번